난방온수 전면 중단. 새벽 1시 문자 끝에 고령자 응급 가능성이 떠 있었습니다. 유럽 장비가 헤매는 사이 한국 현장 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끝냅니다. 그 선택이 새벽의 불꽃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테오 라모스입니다. 칠레 산티아고 출신이죠. 직업은 재난보험조사관이에요. 사고가 나면 원인과 책임을 숫자로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새벽 1시에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문자는 간단했습니다. 지역 난방 본관 압력 급강하. 대단지 난방온수 전면 중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고령자 응급 가능성.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난방이 끊겼다고 응급이라니요? 칠레에서는 히터 하나 꺼진다고 119를 부르진 않아요. 담요 한 장 더 덮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한국이었습니다. 겨울이 다른 곳이었죠. 현장으로 가는 길 제 차가 먼저 미끄러졌어요. 도로가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타이어가 제 의지를 안 따라주더군요. 아슬하게 멈춘 뒤 창밖을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땅속에서 새어나온 뜨거운 물이 영하의 공기와 만나 수증기가 된 거였죠. 저는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갔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공기는 날카로웠고 귓불이 금방 시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관 하나 터진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지? 제가 다뤄온 사건들은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화재, 붕괴, 침수. 난방 중단은 그 중에서도 작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30초 뒤 알았습니다. 난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는 걸요. 한겨울밤 바닥이 식으면 사람은 집에서 싸울 힘을 잃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특히 노인은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불 꺼진 로비 앞에서 서성이는 주민들. 두꺼운 외투를 걸쳤지만 어깨가 움츠러든 사람들. 손에 휴대폰을 쥐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사람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포보다 먼저 순서를 꺼냈어요. 누군가는 경비실 문을 열고 전등을 켰고, 누군가는 1층 커뮤니티실 잠금을 풀었고, 누군가는 핫팩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생소했어요. 칠레라면 다들 관리사무소를 원망하거나 보상부터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손을 쓰고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조사하러 오신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성이 급하게 말했어요. 18동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전화가 안 받아진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보험조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긴장했어요. 손에 쥔 서류 가방이 갑자기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선 계약서보다 체온이 먼저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설비 고장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걸 알고 움직이고 있었죠. 관리사무소 앞은 이미 작은 전쟁터처럼 보였어요. 경비원은 출입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커뮤니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전기포트로 뜨거운 차를 끓이고 있었죠. 그때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검은색 승합차에서 한국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 명단 지금 당장.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배관 이야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산이나 복구 시간이나 책임 소재 같은 거요. 그런데 그가 먼저 꺼낸 건 사람 목록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급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18동 1503호 82세 독거, 19동 804호 75세 독거, 21동.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 밤 1시간마다 확인하고 응답 없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나라는 위기 때 책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누군가가 먼저 받아냈습니다. 잠시 뒤 현장 복구반이 도착했어요. 트럭 3대가 들어왔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람은 50대 후반쯤 됐어요. 검은 작업복 위에 낡은 방한 점퍼를 걸쳤더군요. 그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져 있었어요. 기름과 흙이 오래 눌어붙은 손이었죠. 그건 사무실 손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고 배관을 만지고 겨울을 버텨온 손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명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물었어요. 가스 냄새 안 나요? 전기 차단 확인했어요? 뜨거운 물 튀는 방향 봤어요? 저는 그 질문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자기소개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람 다쳤냐부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 그럼 시작하자.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있는 집, 어르신 혼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커뮤니티로 모이세요. 바닥에 매트 깔아놨고 물 끓일 수 있게 포트도 준비됐어요. 현장반의 첫 작업은 굴착이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사람을 끌어내는 일이었어요. 한 젊은 기술자가 18동으로 뛰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소리쳤죠. 1503호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요. 젊은 기술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18동 확인, 할머니 무사, 지금 모시고 내려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장 반장의 얼굴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파자. 그 순서가 저는 이상하면서도 옳다고 느꼈어요. 사람을 먼저 세운 다음 땅을 팠으니까요. 칠레에서는 반대였습니다. 복구가 먼저, 사람은 나중이었죠. 왜냐하면 빨리 고쳐야 책임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느려도 사람이 먼저였어요. 저는 그때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단어를 적었어요. 순서. 1시간쯤 지나자 외국 장비팀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제 열화상 카메라를 든 팀이었어요. 그들은 최신 지중 음파 탐지기를 꺼내 땅 위를 훑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반가웠어요. 같은 외국인이었고 익숙한 방식이었으니까요. 데이터로 위치를 찾고 정확히 파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확신을 못 내렸습니다. 지도와 실제 배관 위치가 다릅니다. 온도 반응이 3군데에서 나옵니다. 센서가 얼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영어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말투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이러다 새벽까지 위치도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현장 반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장비팀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 방식도 써보겠습니다. 장비팀 리더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장비를 쓰시려고요? 현장 반장은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쇠막대 하나를 꺼냈습니다. 길이 50cm 정도 되는 낡은 막대였어요. 끝이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21세기에 막대기로 뭘 한다는 거지? 칠레에서라면 누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 반장은 진지했어요. 그는 아스팔트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막대로 땅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귀를 바닥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몇 걸음 가더니 그가 멈췄어요. 손바닥을 땅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소리가 비어 있어요. 물이 지나갑니다. 젊은 기술자가 그 지점에 분필로 X 표시를 그었어요. 현장 반장은 다시 몇 미터 더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톡톡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확인하고. 여기도요. 3번째 지점을 찾았을 때 저는 패턴을 알아챘어요. 그 3점을 이으면 배관 경로가 나왔습니다. 장비팀 리더가 열화상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온도 반응이 정확히 이 선을 따라가네요. 현장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증명했죠. 그는 곧바로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굴착 준비, 콘 설치하고 주민 통제선 만들어요. 굴착차가 오기 전 그는 안전콘을 직접 배치했어요. 주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튀면 화상입니다. 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단호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물러섰어요. 명령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기술은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고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한국 현장의 힘이었어요. 굴착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쇠삽이 아스팔트를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고는 이제 진짜 재난의 얼굴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굴착이 시작되자마자 땅속에서 압력이 폭발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어요. 증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젊은 기술자 하나가 그 김을 맞을 뻔했어요. 현장 반장이 재빨리 그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뒤로. 증기는 영하의 공기와 만나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했어요. 땅 위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죠. 현장 반장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어요. 밸브팀 구간 차단 지금 당장. 압력 안정 안 되면 2차 파열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지역 난방은 보일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도시 아래를 거미줄처럼 흐르는 열의 혈관이었습니다. 한 구간이 터지면 같은 라인에 묶인 단지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난방만 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수도 같이 죽었어요. 씻을 물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현장 반장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하필 겨울에 이런 사고가 많습니까? 그가 잠깐 저를 봤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겨울엔 난방 수요가 올라가죠. 압력이 높아집니다. 도로는 얼어서 진동이 더 강하게 전달돼요. 배관 접합부는 열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약해집니다. 새벽엔 사람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고 그 사이 피해가 커지죠. 그는 말을 끊고 땅속을 가리켰어요. 특히 이 배관은 15년 됐습니다. 내구연한 넘었어요. 사실 그건 갑자기 낡아진 게 아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예산이라는 말로 교체가 몇 번이나 뒤로 밀린 노후 구간이었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문장들이 그 배관 위에 쌓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는 이해가 됐어요. 압력, 온도, 시간, 재질. 모두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었죠. 그런데 숫자만으론 설명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안을 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담요를 덮고 떨고 있었어요. 옆에서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도 차가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추위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져서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그런 표정이었어요. 보고서 문장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난방 중단. 그건 단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존엄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접었어요. 지금은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다시 무전기를 잡았어요. 밸브 차단 완료 확인, 2차 라인 분리 진행.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책임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임시로 막고 끝낼 건가? 아니면 오늘 밤 여기서 끝낼 건가? 1시간쯤 지나자 외국 장비팀 리더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모스 씨, 현실적으로 봅시다. 지금 임시 우회 배관 연결하고 본격 수리는 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도 줄고 안전성도 높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었으니까요. 리스크를 분산하고 단기 복구로 민원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한국 현장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막고 지금 끝냅니다. 외국팀 리더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봄에 하면 날씨도 좋고 장비 동원도 쉬운데요?
현장 반장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는 커뮤니티 쪽을 봤습니다. 담요 덮은 사람들이 보였죠.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겨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거웠어요. 외국팀 리더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현장 반장이 저를 봤어요. 라모스 씨, 보고서에 비용 쓰는 건 당신 일이죠. 근데 오늘 밤 여기서 비용이 이기면.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내일 새벽 사람이 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갈리고 있었거든요. 보험 조사관으로서의 판단과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요. 현장 반장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이동식 보일러 차량 투입 요청. 온수 지원 차량 커뮤니티 앞 대기. 응급약 핫팩 구급대 연계 확인. 밸브팀 구간 완전 분리 진행.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용접팀 소집. 자재 확인 클램프 볼트 실링제. 조명 추가 설치 새벽까지 갑니다. 한국의 복구는 배관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생활을 복구하는 거였습니다. 외국팀 리더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쳤군요. 새벽까지 영하에서 용접을 한다고요? 현장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여러 번. 그 말투가 담담해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걸 적었어요. 선택. 비용이냐 사람이냐. 임시냐 완결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한국은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자 현장에는 두 개의 온도가 생겼습니다. 지상은 영하 8도. 굴착 구덩이 안은 뜨거운 김과 물기가 가득했어요. 손끝이 얼었다가 바로 데었습니다. 둘 다 아팠어요. 젊은 기술자가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현장 반장이 소리쳤어요. 발 조심해. 미끄러지면 너 끝이야. 그 말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걱정이었어요. 꾸중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용접 준비가 시작됐어요. 금속 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냈습니다. 물기를 닦아내고 임시 클램프로 압력을 잡았죠. 한 명은 방열천을 펴고 한 명은 용접 노즐 각도를 맞추고 한 명은 무전으로 밸브 개폐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어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손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몇 년을 같이 일한 것처럼 움직였죠. 그때 커뮤니티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조심히 걸어 나왔어요. 손에 뭔가 쥐고 있었습니다. 핫팩 2개였어요. 할아버지가 현장 반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손에 붙이고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 반장은 핫팩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에 올려놓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주머니에 다시 넣어줬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세요. 여기 위험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려는데 현장 반장이 한마디를 더했어요. 바닥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주무세요. 그 말이 울컥했어요. 완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현장 반장이 말했다. 오늘 끝낸다. 그게 새벽 3시를 만들었다. 새벽 3시.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둠을 찢는 푸른 빛이었어요. 그 빛이 사람들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때 봤어요. 누군가의 귀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누군가의 눈썹에 성에가 하얗게 붙어 있었고, 누군가의 장갑이 젖어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만하자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안에 그들이 이미 얼굴을 외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현장 반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기록할 거면 똑바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멈췄어요. 메모장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적었어요. 18동 독거노인 심장약 복용. 21동 아이 둘 막내 4살. 커뮤니티 대피 인원 47명.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계속 튀었어요. 영하의 밤은 길었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10분.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구간 압력 안정, 순차 재가동 준비 완료. 현장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차 온수 공급 시작합니다. 몇 분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씩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어요. 그러다 3개, 5개, 10개. 도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온수 들어온대요. 그 말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어요. 이상하게도 환호는 없었어요. 박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살았다. 한 엄마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눈을 비볐어요. 엄마가 아이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현장 반장에게 물병을 내밀었어요. 현장 반장이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만 마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그 짧은 손잡음이 저에게는 어떤 계약서보다 무거웠어요. 이 나라가 버티는 방식이 저런 거라면 그건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겨울에 또 터지면 그건 내 탓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끝을 오늘로 만들었으니까 내일도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그게 한국 현장의 자세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군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현장 반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수고했다, 철수 준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안도였어요. 젊은 기술자 하나가 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반장님, 우리 매번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현장 반장이 잠깐 그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관이 다 바뀔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그 말이 체념이 아니라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공구 상자를 정리하는 그들을 지켜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람 하나 안 다쳤네, 다행이다. 다른 팀원이 대답했어요. 그게 다행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공은 빠른 복구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무사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저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이 밤이 제게 남긴 건 보고서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먼저 세우는 사람인가? 일주일 뒤 본사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칠레 본부 임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라모스, 이번 사건 비용 대비 효율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예전 같으면 엑셀 시트부터 펼쳤을 겁니다. 인건비, 장비비, 복구 시간, 손해 규모. 그런데 그날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효율로만 보면 임시 복구가 맞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은 사람의 겨울을 계산해서 지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순서를 배웠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체크리스트였어요. 첫 번째, 독거노인 확인. 두 번째, 임시 대기소 개방. 세 번째, 위험 동선 통제. 네 번째, 구간 차단과 압력 안정화. 다섯 번째, 이동식 보일러와 온수 지원. 여섯 번째, 본격 수리.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책임은 확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후 배관 사전 점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안보입니다. 그리고 존엄입니다. 다른 임원이 반박했어요. 라모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험사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전까지는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새벽 5시까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영하 8도에서 용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핫팩을 건네는 걸 봤고요. 사람이 먼저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비용만 계산한다면 우리는 보험사가 아니라 계산기입니다. 사람은 계산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 현장 반장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메일은 짧았어요. 라모스 씨 잘 지내시죠? 다음 겨울 전에 18개 구간 교체 완료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새 배관이 땅속에 매설되는 사진. 그 옆에 현장 반장과 팀원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셉니다. 메일을 보낸 뒤 창밖을 봤어요. 칠레는 여름이었지만 제 안에는 한국의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겨울편에 섰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지만 사람은 목적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걸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난방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바닥이 식는다는 건 한 집의 생활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예산이라는 말로 미뤄졌던 일이 현장에서는 오늘 끝내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을 평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엔 제가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순서. 그 순서가 결국 도시를 살리고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던 순간 창문마다 김이 다시 맺혔습니다. 그건 난방이 돌아왔다는 신호이기도 했지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숨을 쉰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테오 라모스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그날 밤 한국이 나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해외 1인칭 감동 실화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새 이야기 올라올 때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임시 복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끝장 복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